자, 네이션스컵 경기. 이집트 대 베냉. 자, 이 경기는 여전히 좀 모로코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고, 이제 이번 네이션스컵 경기들은 이제 16강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베냉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컵 B조 조별리그 1위로 이제 16강에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조별리그에서는 단 한 번도 이제 패배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별리그에서는 3경기 중 단 1실점밖에 좀 안 하면서 굉장히 좀 견고한 수비를 좀 보였지만, 득점력은 생각보다는 그리 좋지가 않았다. 네, 그만큼 좀 실리적인 결과를 좀 주로 만들었던 그것도 조별리그의 좀 이집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냉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세네갈 상대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자, 그래도 이제 네이션스컵 3위 팀 중에서 이제 상위 4팀에 좀 속하면서 이제 16강에 좀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별리그에서 이제 1승을 챙긴 게 굉장히 좀 이제 베냉의 그리고 16강 진출에 있어서는 꽤 크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경기로만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집트의 좀 주도하에 경기가 흘러갈 것으로 보고, 이제 이집트가 좀 주도권을 지는 경기는 대부분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집트가 이제 주도권을 좀 진다고 하면은 경기 템포 자체는 굉장히 좀 느리게 이제 좀 흘러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느린 템포를 좀 바탕으로 그래도 이집트가 좀 주도하는 식으로 경기가 흘러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라와 이제 마르무시를 좀 필두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주로 이제 측면 전개나 패턴 플레이를 좀 통해서 이제 베냉의 수비를 공격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롱볼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위협적인 역습 전개를 좀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집트의 좀 수비 리커버리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이집트 상대로 이제 베냉이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별리그 3차전에서는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렸기 때문에 주전들 관리를 굉장히 좀 잘한 상태에서 이번 이제 16강전을 좀 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체력 관리가 잘 된 그죠 이집트의 좀 주전들이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베냉에 비해서는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집트가 실리적인 좀 플레이를 좀 바탕으로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8강에 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내 이집트 승쪽 보는 경기 또 이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집트 승의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지리아 대 이제 모잠비크. 자, 일단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일단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컵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좀 거두며 이제 압도적 1위로 16강에 진출했고, 뿐만 아니라 조별리그 3경기 모두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꾸준히 좋은 득점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네이션스 컵에선 지금 세네갈과 더불어 이제 가장 지금 득점력이 좀 좋은 그건 좀 나이지리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F조에서 코트디부아르와 카메룬에 밀려 이제 3위로 좀 마무리를 했지만, 그래도 3위 팀 중 이제 상위 4팀에 속해 이제 16강에 좀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모잠비크가 이제 조별리그에서 가봉 상대로 좀 승리를 좀 거둔 게 이제 16강 진출에 있어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좀 조별리그 좀 1승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을 했다. 16강 진출에 있어서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초반부터 나이지리아가 공격 템포를 끌어올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잠비크의 수비벽을 좀 두드리는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역습을 좀 통한 이제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공격을 좀 구사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아무래도 지금 모잠비크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공격력이 좀 물오른 그좀 나이지리아 상대로 애매하게 라인을 좀 형성하면은 이제 굉장히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뭐 오시멘과 이제 루크만한테 이제 단번에 좀 수비 뒷공간을 좀 허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좀 모잠비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뭐 나이지리아 상대로는 라인을 이제 뭐 기본만 형성하기도 너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수비 라인을 좀 내리면서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최대한 좀 버티는 식으로는 플레이할 수 있는 그좀 모잠비크다라고 말씀드려 봐요. 네. 자, 다만 근데 모잠비크가 만약에 뭐 라인을 좀 내려서 좀 잠근다고 해도 이제 모잠비크의 좀 수비 조직력이 좀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나이지리아의 좀 공세를 좀 막아내기는 좀 역부족이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번 뭐 네이션스컵에서 이제 패턴 플레이가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두 줄 수비 공략에서도 굉장히 능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네. 좀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패턴 플레이에 좀 능한 좀 나이지리아가 어느 정도 좀 모잠비크가 만약에 잠깐 수비를 한다고 해도 그런 좀 수비를 곧잘 공략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지리아가 좀 모잠비크의 좀 두 줄 수비를 좀 잘 좀 파헤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나이지리아가 뭐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좀 8강에 좀 진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나이지리아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내 마인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나이지리아의 좀 득점력이 많이 좀 물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모잠비크가 이제 한 번 좀 실점을 하면은 수비가 확 좀 무너질 우려도 좀 지금 큰 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렸을 때는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나이지리아 승 이제 마인승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스터 시티 대 웨스트 브롬위치. 자, 일단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자, 그에 반해 이제 웨스트 브롬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레스터 시티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 브롬위치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가 없다 보니까 현재 이제 최선의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양 팀 다 최근 3경기 기준 1승 2패로 이제 흐름이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한 경기가 좀 많을 정도로 지금 수비가 불안정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비가 좀 대체로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최근 좀 성적이 좀 저조한 그죠 레스터 시티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경기도 내 경기를 좀 봤을 때 일단은 레스터나 이제 웨스트 브롬위치 모두 이제 볼 점유율을 좀 기반으로 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은 이제 비슷할 수가 있고, 이제 비교적 뭐 레스터가 라인을 올려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반면 이제 웨스트 브롬위치 같은 경우에는 공격보다는 그래도 수비에 더 포커스를 좀 두면서 이제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지향해 보다 더 이제 천천히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뭐 더 약간 좀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팀은 좀 레스터라고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상반될 수 있는 경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뭐 두 팀 다 이제 최근에 흐름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웨스트 브롬위치 같은 경우엔 이제 원정에서는 무려 9연패를 좀 기록 중으로 지금 원정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원정 9연패일 정도로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력에서의 좀 기복도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런 좀 웨스트 브롬위치가 더 좀 불안정한 요소가 좀 많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좀 원정에서 좀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지는 웨스트 브롬위치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고, 특히 좀 수비 밸런스가 이제 원정에서도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뭐 상대 전적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레스터 시티가 이제 2승 1무로 이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뭐 상승적인 부분과 지금 웨스트 브롬위치의 원정에서의 굉장히 좀 큰 약세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레스터 시티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 팀이 그런 좀 홈과 원정이 좀 바뀌었다고 하면은 좀 이제 뭐 결과가 좀 다르게 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아무래도 이번에는 뭐 레스터가 홈이고 이제 웨스트 브롬위치가 원정. 네, 그만큼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좀 어느 정도 편차도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웨스트 브롬위치의 그런 원정에서의 굉장히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약세를 더 중점적으로 봐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레스터시티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스터시티 프랜슨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레스터시티 프랜슨 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레스터 쪽을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레스터의 좀 득점이 어느 정도 좀 터진다는 좀 전제 하에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스터시티 프랜스,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네이션스컵과 그리고 EFL 챔피언십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